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천회장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3년 동안 아주 쉴 틈 없이 달려왔어요. 천회장한테는 브레이크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쉰다 하더라도 할 건 합니다. 쉬면서 할 건 다 하고 영상도 올리고 하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들어주시고, 어차피 귀에 듣고 오늘 같은 날 밖에 나가서 운동하면서 가볍게 산책도 하고 리프레시 했으면 좋겠어. 이 자연과 함께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이어폰 딱 끼고 한적한 곳에서 계속 움직이는 거야. 운동장도 좋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걷기 운동을 많이 하세요. 걷기 운동.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하체 쪽에 이 발, 다리, 이쪽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육 좀 많이 키워야 돼요. 상체보다는 하체 쪽으로 집중적으로 키워서 올 한 해에도 건강한 몸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이 몸이 약하고 하여튼 좀 약간 부족하면은 좀 안 좋아요, 여러분. 상당히 비실비실 되면은 하여튼 좋을 게 뭐가 있겠어?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들이 건강하는 그날까지 천회장은 계속 떠들어대도록 할게요. 이 사진 속에 있는 그 인물, 저도 처음 보는데, 이분은 그 신한자산운용의 주식운용본부장 분이네요. 조병준 씨라는 사람인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삼성에 대해서, 그리고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한번 참고차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게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인사이트도 한번 볼 필요도 있고, 의견과 생각도 한번 참고해 볼 만한 게 있어요. 그래서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권사 관계자를 따라했다가 주식 박살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할 필요는 없고, 한번 큰 그림과 흐름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한번 예측도 해보고, 예측한다고 해가지고 크게 도움 되진 않겠지만은 하여튼 큰 줄기를 보면서 방향을 보자는 거지. 삼성전자랑 그 하이닉스 바닥은 이미 나왔다. 2년 상승 사이클 봅니다. 이렇게 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전자랑 그 하이닉스는 지난 2021년이죠. 21년 1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약 2년 동안 우하향을 했어요. 우하향. 계속 빠지는 거야. 동학개미들은 그 주식 계좌에서 눈을 돌린 지 오래됐어요. 이제 계속 빠져나가더라고. 개미들도 포기하고 있고. 그 많던 우리 개미들 다 떠났습니다. 너무 많이 떠났습니다. 전망도 어두워요. 이 반도체 재고는 역대 최대고고 실적은 바닥이야. 그 하이닉스는 올 한 해 5조에서 한 6조 원대 적자가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삼성도 적자는 아닌데 작년 대비 영업이익이 반토막 날 것이라는 그런 리포트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죠, 지금은. 그래서 반도체 주식을 사야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 아까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이에요. 조병준 본부장이라는 사람인데 신한자산 쪽이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인터뷰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이분을 보니까 지난해 1월 신한자산의 운영에 합류해가지고 국내 주식 부분을 이끌고 있네요. 이 사람이 운용하는 자금이 한 4조 원 정도 이른다네요. 예전에 그 트러스톤 자산운용에 근무하던 2009년 당시에 연기금 자금 한 5천억 정도를 운영을 시작해서 5년 연속 최우수 등급 받았다고 하고 있고, 2013년 3조 원으로 운영 자금을 6배 늘렸고, 작년 9월 올 상반기 반도체 주가 반등을 예상을 했고, 로봇 테마의 선전도 미리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인가 이 로봇 주식을 미리 매수해가지고 상당한 수익을 거뒀다. 하여튼 그런 나름대로 실력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연간 전망을 어떻게 보냐 물어보니까 올해 한 2분기나 3분기에 경기 저점을 통과하리라 본다. 2분기, 3분기 그 가치주의 진영과 경기 민감주의 기회가 있다. 시가총액 그 상위 대형주나 제조업 중 그 밸류 매력이 높은 종목을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시클리컬 업종을 매력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업종을 꼽자면 무엇이냐? 보니까 이제 반도체다. 반도체. 16년에서 한 17년 그 당시를 떠올려 보면은 OECD 그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16년에 1월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18년 1월 피크 전까지 2년 동안 경기가 우상향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기간에 반도체 주가가 상당히 올랐다고 하죠. 삼성전자가 한 2.5배 정도 올랐고, 2.5배, 그리고 하이닉스 서너 배 정도가 올랐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이 기간에 2000포인트에서 2400포인트로 약 20%나 올랐습니다. 그럽니다. 야, 이런 시기에 또 한번 오겠나?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시기를 주던 종목이 반도체다. 그 다음에 뭐 철강, 조선, 은행, 증권, 금융주 이렇게 막 올랐어요. 현재 반도체가 작년 연말부터 오르고 있는데 5만전자 조롱을 받고 있다가 6만원대 이제 안착을 했죠. 은행주는 1월 시작하자마자 20% 올랐어요. 은행주. 야, 진짜 은행주 많이 올랐더라고. 20% 올랐어요. 올해 그 주도주로 반도체를 꼽는 하우스가 많다고 하는데 역설적으로 다수가 좋다고 하면은 시장 평균을 하회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데, 그 반도체를 추천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 이 반도체 사업 전망은 안 좋다고 하죠. 근데 반도체는 올 한해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반토막, 하이닉스는 연간 적자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그래 주가는 그 선행성을 띠잖아요. 선행성을 띱니다. 최악의 전망이 나올 때가 주가는 바닥을 치고 이제 반등을 하는 거야. 그리고 OECD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가 16년에서 한 17년 쭉 올라가고 18년에 그 트럼프가 있잖아요. 미중 무역 분쟁 본격화되다 보니까 그때 시장이 망가져요. 그 코스피가 한 18% 정도, 미국은 7에서 8% 정도 빠졌죠. 현재를 진행해 보면 21년 7월부터 OECD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가 고점을 치고 이제 하락하기 시작해가지고 올해 1월까지 하락했으니까 한 1년 반 동안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 경기 그 침체는 평균 한 18개월 정도 온다고 하네요. 18개월 정도 경기 침체가. 기계적으로 대입을 해보니까 거의 바닥권이야. 거의 바닥권이다. 그리고 재고 수준을 보자니까 재고가 작년 내내 급등하다가 이제는 하향으로 돌아섰어. 그리고 재고 정점 시그널이 나온 거죠. 재고 정점은 통상 경기 바닥과 맞닿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반도체 지금 투자 들어가도 되냐고 물어보니 바닥은 이미 나왔다. 2차 바닥이 1차 바닥보다 높을 것이다. 그래서 바닥 대비 한 10% 이상 높은 가격에서 사는 것, 그 단기로는 물릴 수도 있겠지만은 중장기로 보면은 결국 이기는 게임이다. 그렇게 보죠. 이번 사이클은 얼마나 오래 상승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못해도 한 2년은 본다고 합니다. 2년. 다만 V턴에서 가는 게 아닌 그 재고 레벨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라서 재고를 해소하는 기간을 감안해야 할 것 같다고 하죠. 여기서 이제 2중 바닥, 3중 바닥 형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시간을 좀 녹이면은 중장기로는 먹는 게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먹는 게임. 아주 흥미로운 단어네요. 그 PL 업종이 뭐냐 물어보니 미국 빅테크 종목이 주가 수익 비율 PER이 많이 낮아져 가지고 가치주화가 됐는데 당분간 추가 상승에는 어렵지 않을까 본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를 다들 좋게 봐 있기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조심스럽지만은 작년부터는 2차 전지 투자 비중을 줄여서 대응을 하고 있다. 이 사람은 2차 전지를 줄이고 있네요. 보니까 역대 그 주도주가 100배 정도 오르면은 목에 찬다고 하죠. 2차 전지 소재주 LNF 에코프로비엠이 100배 정도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어, 여러분들. LNF 같은 거, 에코프로비엠. 삼성전자가 99년 피크 전에 5년 동안 100배 올랐다고 하네요. SK텔레콤 200배 올랐다고 하고, 2008년 차이나 바울 때 현대미포조선이 100배 올랐다고 하죠. 셀트리온도 2009년 이후에 나스닥 바이오 인덱스 7배 오르는 중에 200배 상승했어요. 테슬라도 200배 상승 후 횡보 중이다. 작년에 2차 전지 업체 2025년 그 기준 멀티플 30배 정도를 주고 업사이드를 따져봤는데 크지 않았다. 그래서 반도체 외에 좋게 보는 업종은 어느 것이냐 보니까 지난 10년 과소 투자의 시대였다면 향후 10년은 과잉 투자의 시대다. 그래서 미국은 엄청난 규모의 인프라 예산을 현재 집행하는 중이고 중동은 네옴시티부터 인프라 투자의 기회가 열리고 있다죠. 그래서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서 건설주하고 전력기기 관련 기업의 주가 흐름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채권 투자는 어떻게 보냐? 질의를 하니까 미국채 10년물
그 장기물 기준으로 4.5에서 3.5%가 내려왔잖아요. 3.5%가 내려왔어요. 이게 바닥권에서는 상당폭 랠리했고 기준금리가 23년 올해 말에는 25bp 정도 내릴 수도 있다고 하죠. 그래서 물가가 3%까지 내려오는 데는 기준금리 5%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근데 시장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3.5%니까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해소되리라고 보고 단기는 내려가고 경기 저점 통과하면은 시장금리는 아래로 보는 것보다는 위로 보는 게 맞다. 채권 가격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 채권 투자 적기가 지난 셈이다. 결국은 채권 투자는 지났다. 그렇게 보고 있네요. 안정적 수입을 원하는 투자들은 여전한데 채권 투자 말고 무엇을 권하냐? 그러니까 고퀄리티 고배당주다. 고배당주. 현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MSCI 그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조건을 다 맞추겠다는 입장이겠죠. 그래서 고배당주에 수혜가 몰릴 것이다. 그래서 상장 리츠도 상당히 주목을 한 것 같아요. 매력적이다. 리츠. 이 상장 리츠는 작년에 엄청 빠져서 일드가 한 7에서 8%까지 나오는데 기회라고 합니다. 기초자산들이 뭐 CBD, GBC, YDB 등 초핵심급지 오피스다. 글로벌로 봐도 상당히 안전한 자산들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번에 그 인사이트를 한번 점심받고 저도 반도체는 이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치고 오르리라 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뭐 제가 보는 관점과 비슷한 부분이 좀 있네요.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삼성전자 투자들 힘내고 용기를 잃지 말고 올 새해에도 같이 파이팅 합시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래요.